임상옥은 조선시대 최고의 거부 중 하나이자 무역상으로 동시대의 수많은 상인들로부터 존경받았던 인물입니다. 미천한 장돌뱅이에서 종산품의 고위관직까지 올랐을 만큼 그의 삶에는 극적인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건은 그가 1821년 변무사의 수행원으로 청해 갔을 때 북경 상인들의 인삼불매 동맹을 교묘한 방법으로 깨뜨리고 오히려 원가보다 훨씬 비싸게 팔아버리면서 막대한 이득을 벌어들인 일이었죠. 오늘은 임상옥이 조선 제1의 거부로 거듭나게 된 계기이자 상인이 천대받던 조선시대에 남긴 가장 유명한 일화라고 할 수 있는 인삼불매 동맹 파괴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상옥이 상인으로 활동하던 당시 조선에서 청나라에 팔 수 있었던 물건 중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인삼이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인삼은 현재까지도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 물품인데 유통과 물류 운반 구조가 열악해 인삼을 구하기가 더 어려웠던 그 시절에는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홍삼이나 인삼을 가져다가 중국에 팔면 인삼은 한 근의 평균은 한 근, 많이 받으면 금 한 근에 달할 정도로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고가의 물건이었기 때문에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 인삼 교역권이 상인들에게 얼마나 큰 가치를 갖고 있는지 알게 된 정부에서는 몇몇 상인들에게만 공식적인 교역권을 부여했습니다. 비싼 인삼 거래의 거래 내역을 공식적으로 남겨 그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였죠. 임상옥 또한 인삼 교역권을 가지고 있는 상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상옥과 거래하는 북경의 상인들이 갑자기 상황이 바뀐 것을 보고는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앞서 인삼이 밀무역으로 거래되었을 때와는 달리 이제는 교역권을 가지고 수출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선 조정에서 막대한 세금을 매길 것이라는 걸 그들도 알아차려버린 것입니다. 가뜩이나 인삼 교역권을 가진 상인들 중 임상옥이 가장 많은 물량을 배정받으며 거의 독점을 한 상태나 다름없었는데 이제 세금까지 매겨지면 가뜩이나 비싼 홍삼의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라 예상한 북경 상인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지키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으로는 절대 인삼을 사지 않겠다며 담합에 가까운 불매 동맹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불매운동은 다른 조선의 상인들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물량을 배당받은 임상옥에게는 그야말로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혼자서 개인 상단을 꾸려 청나라를 갔다 오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여행금지 국가에 혼자 여행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었기에 당시 상인들은 무조건 사신사 일행의 뒤를 따라서 출국과 입국을 해야만 했죠. 때문에 북경 상인들은 임상옥이 사신 일행에 귀국시기 이전에 무조건 인삼을 팔아야만 한다는 상황을 이용해서 그가 헐값으로 인삼을 팔 것이라 예상하고 수작을 부린 것이었지만 임상옥은 귀국 하루 전날까지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삼밭에 들어간 비용이나 그 인삼을 운반한 비용, 그리고 홍삼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나 조정에 바쳐야 할 세금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큰 적자를 보게 될 상황이었지만 임상옥은 결코 북경 상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미친 짓을 저질렀습니다. 바로 자신이 가져온 인삼과 홍삼을 쌓아놓고 장작을 준비해 불을 지핀 후 상품에 주저없이 불을 질러버린 것인데요. 임상옥이 미쳐서 인삼을 태워버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북경 상인들은 그야말로 기겁하며 헐레벌떡 달려와서는 일단 불부터 끄자고 소리쳤죠. 그리고는 임상옥이 이전에 제시한 금액의 인삼을 사겠다고 말한 후 불타고 있는 인삼을 황급히 건져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임상옥이 그런 그들을 뿌리치면서 말하길 이 인삼은 조선에서도 최상급의 품질을 자랑하는 천삼인데 당신들은 이 인삼의 가치를 무시하고 담합을 맺어서는 터무니없는 가격에 후려치려고 했소. 나는 이 물건의 제 가치를 인정받기 전에는 단 한 근의 인삼도 거래할 수 없소라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죠. 애같은 북경 상인들은 값을 얼마든지 쳐주겠다며 제발 그만하라고 애원했지만 임상옥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불을 지펴가며 오히려 남은 인삼을 불 속에 던져 넣을 뿐이었습니다. 북경 상인들 입장에서도 만약 이대로 인삼을 한 근도 사지 못한다면 꾸준히 인삼을 찾아주던 손님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 담합 같은 걸 했냐는 듯 갑자기 서로 인삼값을 올리며 경쟁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임상옥의 배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불타버린 인삼들을 가리키며 당신들의 부당한 담합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으니 이미 불타버린 인삼들 또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물건을 팔지 않겠다며 큰 소리를 쳤죠. 그렇게 북경 상인들은 원래 인삼값의 2배나 되는 돈을 낸 데다가 이미 타버린 인삼값까지 치르게 되면서 쓸데없는 잔머리를 굴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언뜻 보면 임상옥의 행동이 무모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의 그런 행동은 당시 청나라의 사정을 철저히 꿰뚫고 버린 일이었죠. 당시 중국에서도 인삼이 재배되고는 있었지만 도라지나 다름없는 보잘것없는 품질로 조선의 인삼과는 약효가 천지 차이였습니다. 거기다 정조대부터는 인삼무역이 모두 공무역으로 전환되면서 한 번에 몇 년치가 거래되었기 때문에 그 외에 조선의 인삼을 구할 방법이라고는 밀무역뿐이었죠. 하지만 밀무역을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기 때문에 정말 정신 나간 극소수의 사람이 아니고서야 공무역 시기를 기다려서 인삼을 사고 파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시 임상옥이 공무역으로 가져왔던 홍삼들 또한 몇 년치의 물량을 모아온 것이기 때문에 만약 임상옥이 이 인삼들을 끝까지 다 태워버렸다면
임상옥은 국가에서 정해준 공식 교역량을 마음대로 없애버린 죄로 나라에서 큰 벌을 받고 상인으로서도 쫄딱 망할 상황이었지만 북경 상인들 또한 몇 년치 인삼을 날려버리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였죠. 게다가 인삼은 한번 재배하고 나면 다시 대량의 홍삼을 길러낼 때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홍삼값이 폭등하게 된다면 수많은 청나라 약재상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될 텐데, 만약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자신들은 북경의 상기에서 매장당할지도 모르는 아찔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임상옥은 이 모든 것을 다 계산하고 서로의 운명을 건 담력 싸움을 벌인 끝에 승리를 거둔 것인데요. 만약 다른 사람이었다면 서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잘하면 어느 정도 인삼 가격을 올릴 수는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북경 상인들이 계획했던 대로 매우 싼 값에 인삼을 팔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임상옥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죽음을 각오하고 당시로서는 다이아몬드나 진주만큼 귀한 인삼을 불에 태우는 미친 짓을 서슴없이 저질렀기 때문에 북경 상인들 또한 두 손 두 발을 들고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